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원히트 원더부터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망신시킨 베테랑 프로까지. 이들은 역대 최악의 골퍼 10인입니다. 먼저 10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최악의 골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2005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골프계는 완전히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출신의 15세 소녀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해내려 하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미셸 위. 사람들은 그녀를 빅 위즈라고 불렀습니다. 이 소녀는 아무렇지 않게 300야드를 날려버릴 수 있었죠. 그녀의 스윙은 어니 엘스처럼 부드럽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녀는 2005년 16번째 생일을 앞두고 프로로 전향했습니다. 정말 기대감이 엄청났죠.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위웨이브를 타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나이키와 소니와 연간 $10,000가 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맞아요. $10,000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죠. PGA 투어 선수들이 평생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아요. 모두가 그녀가 여성 타이거 우즈가 될 거라고 말했죠. 2004년 소니 오픈에서 그녀가 겨우 14살이었을 때 72타, 68타를 기록하며 PGA 투어 우승자 18명을 포함해 47명의 남자 선수들을 이겼습니다. 기대감은 정말 엄청났어요. 하지만 기대라는 게 그렇죠. 때로는 연기만 자욱하고 불은 없는 법입니다. 미셸은 세상 모든 재능과 돈, 그리고 관심을 다 가졌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부족했던 건 그걸 뒷받침할 우승이었죠. 오해하지 마세요. LPGA 투어에서 5번 우승하고 메이저 대회에서 1번 우승한 건 대부분의 골퍼와 비교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평생 트로피 하나 못 들어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치와 비교하면 정말 아쉽게도 부족한 결과였죠. 그녀는 2014년에 유일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프로로 전향한 지 거의 10년 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2018년에 한 번 더 대회에서 우승했을 뿐입니다. 가장 큰 순간과 마지막 우승 사이에 4년의 공백이 있었죠. 기대감은 진짜였어요. 재능도 진짜였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셸 위는 과대평가된 선수였습니다. 9위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자리에 있었던 궁극적인 사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 우승이 그냥 내 품에 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폴로리는 분명히 메이저 챔피언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한 대회가 우승자보다 패배한 사람으로 더 기억되기도 하죠. 1999년 카누스티에서 열린 디오픈의 경우 폴로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리는 마지막 라운드 시작 시열 타차로 뒤져 있었지만 메이저 대회 역사상 가장 큰 최종 라운드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대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선두를 쫓아간 게 아니라 선두가 생방송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장 반드벨드는 18번 홀티잉 그라운드에 섰을 때 첫 메이저 우승을 위해 더블 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날 5타차 선두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홀에서 트리플 보기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반드벨드, 로리, 그리고 레너드의 새인 플레이오프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로리는 그날 안정적으로 67타를 쳤고 이후 1시간 넘게 클럽하우스에 앉아 반드벨드가 신발을 벗고 베리번 개울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홀 플레이오프에서 로리는 4번 아이언으로 4피트 거리에 붙여 버디를 잡으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선물 같은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한 뒤 무엇을 했을까요? 별다른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큰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PGA 투어 우승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 경쟁을 한 적도 없습니다. 비록 유러피언 투어에서 8승을 거두긴 했지만 카누스티에서의 그 기적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 없는 정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중 최악의 골퍼일지도 모릅니다. 8위는 아마 여러분이 수년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일 겁니다. 하지만 2008년 그는 차세대 슈퍼스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자신감? 확실하죠. 실력? 확실하죠. 화제성? 엄청났습니다. 그는 타이거 우즈를 제외하면 거의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앤서니 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골프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이며 그래서 지금은 그를 골프 역사상 가장 큰 실망 중 하나로 꼽는 이들도 있습니다. 2008년 그는 완전히 물이 올랐었습니다. 킴은 2000년 타이거 우즈 이후로 25세 미만 미국인 중 한 시즌의 PGA 이 투어에서 2번 우승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컵이 찾아왔습니다.
바랄라에서 킴은 라이더컵의 전설 세르히오 가르시아를 일요일 첫 경기에서 5대 내로 완파하며 미국 팀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라이더컵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세계 랭킹 6위에 오른 킴은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프의 지루한 이미지를 바꿀 미국의 해답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라졌습니다. 2012년 그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 예상 기간은 9개월에서 12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왜일까요? 글쎄요. 그게 좀 수상한 부분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부상이 선수 생활을 끝내야만 지급되는 1,000만에서 2,000만 달러짜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투어 대회에서 클럽을 휘두르기만 해도 그 보험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설이 될 수도 있었던 앤서니 킴은 사실상 수백만 달러를 받고 사라진 셈이죠. 이제 7번 골프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이자 최악의 골퍼 중 한 명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대회에서 우승한 뒤 갑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골프를 어떻게 치는지 잊어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이안 베이커 핀치의 미스터리입니다. 1991년 이 호주인은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로열 버크데일에서 그는 인생 최고의 골프를 선보이며 마지막 라운드에서 64타와 66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2타 차로 우승하며 자신의 유일한 메이저 챔피언십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골퍼가 꿈꾸는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우승 이후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럼프나 잠깐의 부진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커 핀치는 그의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겪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연습장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샷을 칠 수 있었지만 실제 대회에 들어가면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너무 심각해져서 1995년과 1996년에는 참가한 모든 PGA 투어 대회에서 컷 탈락, 기권 또는 실격을 당했습니다. 총 29개 대회였습니다. 전 메이저 챔피언에게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1997년 로열 트룬에서 열린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찾아왔습니다. 베이커 핀치는 1라운드에서 충격적인 92타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오픈 챔피언 중 최악의 스코어였습니다. 그는 다음 라운드 전에 기권했고 나중에 그 라운드가 끝난 후 라커룸에서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안 베이커 핀치는 코스의 왕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골프가 얼마나 빠르게 최고의 챔피언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위입니다. 이 이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타이거 우즈를 꺾은 인물입니다. 그는 세계 랭킹 1위였고 세계적인 스타였으며 한때는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프계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렸고 이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이야기거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물은 데이비드 듀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단순히 잘했던 게 아니라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듀발은 1998년 PGA 투어 상금 랭킹 1위를 차지했고 1999년 3월에는 공식 세계 골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999년 밥 호프 크라이슬러 클래식 마지막 라운드에서 59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타이거 우즈와 정면 대결에서 이기고 있었고 그것마저도 쉽게 해내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2001년 로열 리덤과 세인트 앤스에서 65타와 67타로 마무리 라운드를 기록하며 데이비드 듀발은 중간에 선두에 7타 뒤져 있었지만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3타 차로 자신의 첫 메이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메이저 돌파구가 찾아온 것이었죠. 이것이 전설의 시작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2001년 오픈 챔피언십에서 듀발이 우승한 이후 그는 PGA 이 투어에서 다시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경기는 부상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허리 문제, 손목 부상, 그리고 심지어는 균형 감각 장애인 어지럼증까지 겪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그는 어지럼증 때문에 몇 달 동안 코스에 나가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004년이 되자 그는 랭킹이 급락해 세계 1위에서 40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그는 PGA 투어의 정규 출전권마저 잃었습니다. 물론 특별 출전권으로 여기저기에서 계속 경기에 나서긴 했지만 그 압도적인 스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듀발의 이야기는 골프계에서 가장 큰 만약의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메이저 우승 한 번, 그리고 급격한 추락, 그리고 오랜 시간의 고군분투. 왜냐하면 때로는 가장 빛나는 별도 영원히 빛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중간 지점 5위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골퍼는 이런 리스트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력으로만 보면 그는 엘리트였고 골프 역사상 최고의 볼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는 결국 함께 플레이하기 가장 힘든 골퍼 중 한 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스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세르히오 가르시아입니다. 이 사람은 새끼손가락 하나에만도 대부분의 프로 골퍼 전체보다 더 많은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정 조절력이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그는 골프계에서 가장 멘탈이 약한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열성적인 팬들조차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메이저 우승을 21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의 첫 메이저 출전은 1996년 오픈이었고 그로부터 74번의 메이저 대회가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2017년 마스터스에서 저스틴 로즈를 연장 전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믿으세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만큼의 기회조차 절반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르히오는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졌던 거죠. 클럽을 3번 던지고 신발을 1번 날리고 티박스를 망가뜨리고 벙커 2개를 엉망으로 만들고 덤불 하나를 공격하고 마이크 하나를 부수고 그리고 한 홀에는 침을 뱉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2007년 대회 중에 홀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로열 버크데일에서는 가시덤불을 너무 세게 쳐서 자신의 어깨를 다치기도 했죠. 그리고 2019년에는 분노에 차서 여러 그린을 훼손한 끝에 사우디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실격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메이저 대회를 훨씬 더 많이 우승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단 한 번의 우승과 골프계에서 가장 다혈질적인 천재 중 한 명이라는 유산만을 남기고 떠났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깝다.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골프계의 또 다른 사라진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골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화려한 추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이죠. 헌터 메이어는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제 시간에 나타나서 묵묵히 할 일을 해내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게 바로 헌터였죠. 그는 2012년 4월 세계 랭킹 4위까지 올랐고 그 순간 미국인 골퍼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그는 매년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그는 6번 우승했고 여러 번 라이더 컵 팀에 참가했으며 선수 생활 동안 3천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벌었습니다. 꽤 괜찮지 않나요? 그러다 2014년이 찾아왔고 헌터가 대단한 부활을 이룰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클레이스 대회에서 그는 연속 3번 버디를 잡아내며 앞서 나갔고 17번 홀에서 20피트짜리 결정적인 퍼트를 성공시켜 2타 차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모두가 그래 그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우승이었습니다. 그 우승이 결국 그의 고별 투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은 골프 역사상 가장 기이한 몰락 중 하나였습니다. 그를 막은 부상도 없었고 세상을 뒤흔든 스캔들도 없었으며 다른 선수들에게서 봤던 멘탈 붕괴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히 사라져갔을 뿐이었습니다. 3년 만에 그는 투어 대회에서 우승하던 선수에서 2017년에 PGA 투어 카드를 잃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헌터는 단 한 번의 톱10 진입에 그쳤고 60번이 넘게 컷 탈락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캐디와 스윙 코치는 모두 새 아이의 아빠로서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 것이 그가 물러난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 헌터 메이엔이 진정으로 전념한 유일한 것은 조기 은퇴였습니다. 이제 톱3에 진입했는데 이 선수는 아마도 골프 역사상 가장 가혹한 기록을 가진 최악의 골퍼일지도 모릅니다. 27년 동안 611번의 대회에 출전하고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단 한 번도요. 실수로라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거의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완벽한 한 주를 쫓아온 골퍼 로키 톰슨의 이야기입니다. 트로피도 동화 같은 마무리도 없이 611번의 출전과 0승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고만 해둘게요. 톰슨은 PGA 투어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상금 랭킹 60위 안에 든 적도 없습니다. 이 남자는 첫 우승을 마치 성배처럼 27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27년 동안 공식 상금으로 단 14만 6,391달러만 벌었는데 연평균으로 따지면 5,441달러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동네 골프장 프로가 그보다 더 벌거리요. 주말에만 일해도 말이죠. 그래서 로키는 사실상 미국 전역의 골프장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기 위해 돈을 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남자에겐 재능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예선만큼은 정말 기계처럼 잘 해냈거든요. 예선을 통해 PGA 투어 대회에 진출하는데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킹 레빗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막상 본선에선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의 최고 성적은 1969년 웨스턴 오픈에서 단독 2위였습니다. 아주 가까웠지만 결국 너무 멀었죠. 무려 15년 동안이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0세가 되어서야 로키는 시니어 투어에서 골프의 젊음의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머니 시러큐스 시니어 클래식에서 마침내 첫 프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600번이 넘는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그가 마침내 챔피언으로서 축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키 톰슨. 가끔 투어에서 가장 못하는 골퍼들도 몇십 년만 지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한때 그린 위의 황금이었던 골퍼가 결국 골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이야기 중 하나가 된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7년 US 오픈과 2009년 마스터스를 제패한 남미의 전설 앙헬 카브레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두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한때 그는 막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스윙과 파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얼음처럼 차가운 침착함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코스 밖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더 많은 메이저 대회를 쫓는 대신 카브레라는 법적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라를 도피한 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2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린 재킷에서 머그샷까지 카브레라는 전성기를 날려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성까지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25년 출소 후 그는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상을 깨고 실제로 50세 이상 선수들이 참가하는 PGA 투어 챔피언스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올바른 길을 계속 간다면 내년에는 이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면 재능도 아무 소용없다는 산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대 최악의 골퍼가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못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마도 골프채를 휘둘러 본 사람 중 최악의 골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는 브리티시 오픈까지 진출했습니다. 때는 1976년입니다. 영국의 크레인 기사였던 모리스 플리크로프트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픈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골프 라운드를 끝까지 쳐본 적이 없고 공식 핸디캡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참가 신청서에 자신을 프로 골퍼라고 적고 어떻게든 참가가 승인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플리크로프트는 도서관에서 골프책을 빌리고 잡지에서 몇 가지 팁을 얻었으며 집 근처 해변에서 우편 주문으로 산 빨간 가방과 반 세트의 클럽으로 연습했습니다. 이 남자는 말 그대로 모래사장에서 브리티시 오픈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가 스윙을 했지만 공은 간신히 티박스를 벗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는 무려 49 오버파, 121타라는 오픈 역사상 최악의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기자들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묻자 그는 포우들을 차에 두고 온 탓이라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이죠. RA는 그를 영구 제명했지만 모리스는 계속해서 가짜 이름인 아놀드 팜트리, 만프레드 폰 호프만 스타일 백작 같은 이름을 쓰고 가짜 코스염과 선글라스로 변장해 몰래 다시 참가하곤 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 같은 일이었죠. 모리스 플리크로프트, 신화이자 전설, 그리고 역대 최악의 골퍼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화면 중앙에 또 다른 골프 영상을 준비해 두었으니 꼭 시청해보세요. 즐겁게 감상하세요.